이번 시간에는 전유동 채비, 바다 찌낚시 전유동 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동 채비는 말 그대로 전체가 다 유동이다. 그러니까 수심을 한정을 주지 않는다. 면사 매듭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유동 채비는 반유동 채비하고 좀 다른 점이 굉장히 천천히 가라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반유동 채비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낚시를 하는 곳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을 한정을 두는 거예요. 수심도 한정을 두고 여기서 입질을 받겠다 하는 지역, 낚시를 하는 지역을 대충 이해를 하고 바닥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임의의 수심, 그러니까 바닥을 잘 알아서 수심을 7m면 7m, 8m면 8m, 10m면 10m를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유동 채비 같은 경우에는 먼 지역과 넓은 지역을 탐색하는 데는 적합치 않습니다. 근데 전유동은 내가 처음 가보는 지형이고 또 낚시를 해보니까 조류가 굉장히 원만하게 가면서 흘러가다가 먼 지역에 가서 조류가 결국은 합쳐지는, 다른 조류와 부딪히면서 조경지대라 그래서 결국 조류와 조류가 만나서 이렇게 밀려가는 조류와 이쪽에서 들어오는 조류가 만나서 여기서 물이 도는, 그러면서 조류가 순간적으로 두 조류가 만나면서 물과 물이 만나면서 합수되면서 죽는 자리, 그런 조경지대가 형성되기를 40m, 50m, 멀게는 70m, 80m 이런 곳에서 조경지대가 형성이 되는 곳에 낚시를 할 때는 반유동 낚시를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전유동 낚시를 해야 되면 결국은 70m가 정도 되는 곳에서 조경지대가 형성된다 그랬을 때 70m에 나가서 내 바늘에 있는 미끼가 원하는 수심대까지 천천히 가라앉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낚시하는 건 큰 의미가 없겠죠.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전유동 낚시는 빨리 가라앉아 버리면 결국 바늘이나 이게 바닥에 걸리겠죠. 걸려서 찌만 밀려나고 결국은 미끼는 이 앞에 걸려있는 그런 형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유동 채비를 가지고 위에 면사매듭만 위로 한참 올려서 낚시를 하면 전유동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전유동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전유동은 맞는데 제대로 된 전유동 낚시를 구사하기에는 적합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유동 낚시가 왜 생성이 됐느냐, 만들어졌느냐를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일본에서 낚시를 처음 이 전유동 낚시를 개발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낚시를 개발했냐면 결국 어종에 맞춰서 낚시 기법이라는 게 개발되게 돼 있는데 일본인들의 낚시를 가만히 보면 붕어 낚시도 어떻게 합니까? 붕어 낚시를 할 때 보면 걔네들이 중축 낚시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바닥에서 우리나라 민물 낚시 붕어 낚시는 바닥에 밑밥을 모아서 붕어를 모아서 결국은 잡아내는데 일본 애들은 어떠냐면 중간에 떠다니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바람개라는 입밥용을 계속해서 가벼운 바람개를 터뜨리면서 결국은 거기에 같이 묻어있는 바늘 한쪽에 두 바늘을 써서 하나는 단차를 줘서 위에서 바람개가 계속 부서져서 흘러내리면서 밑에 있는 붕어나 이런 붕어들 전부 다 부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밑밥이 되는 지역에 고기들을 모아놓고 미끼가 되는 곳에 글루텐을 사용해서 잡아내는, 결국 고기를 모아놓고 계속해서 잡는 낚싯대를 한 대를 가지고 그런 낚시를 하죠.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결국 뱅에돔 위주의 낚시에서 뱅에돔을
결국은 밑밥을 통해서 부상을 시켜서 결국 밑밥과 빵가루를 이용해서 밑밥을 통해서 부상을 시켜서 자기가 임의대로 잡은 수심 4m, 5m, 6m 임의대로 잡은 수심층에서 띄워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뱅에돔을 그래서 결국 천천히 내려가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서 수심이 4m, 5m, 6m에 도달하면 어차피 뱅에돔이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닥에 걸릴 일이 없어요. 바닥에 걸릴 일이 없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뱅에돔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유동 낚시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어종은 뱅에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요 근래에 수온이 많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뱅에돔 자원이 점점 늘고 있고요. 또 북방 한계선도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고 시즌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동 낚시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가라앉아야 되니까 결국은 자연스러우면서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느냐 하면 고부력 낚시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리치 낚시를 많이 해요. 이 위에는 뭐 면사매립이나 구슬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 유동 홀더에다가 그 찌만 달았어요. 그리고 밑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끔 멈춤 방지봉 했고요. 그 다음에 원줄하고 목줄은 직결을 했습니다. 직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밑에 목줄지 하나를 J 쿠션 하나 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채비인데 왜 이런 채비를 저는 사용을 하냐 하면은 이 고리치 같은 경우에는 구멍치에 비해서 옆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유동은 각도가 굉장히 원만한 각도를 그리면서 채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리치를 써서 옆으로 관통을 해도 별 차이가 없고요. 두 번째는 채비가 굉장히 빨리 교체가 가능해요. 제가 지금 여기에는 2제로를 붙여놨는데 제로찌나 그 다음에 저기 3제로나 4제로나 이런 찌로 교체를 하기가 굉장히 물발의 세기에 맞춰서 그때 교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리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구멍찌 같은 걸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채비 자체가 끊기는 부분은 도래를 사용하면 거기서 한번 각을 이뤄요. 그러니까 각을 이루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워낙 저부력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도래도 결국 무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다 수중찌나 이런 거를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직결 방법을 사용해도 굉장히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J 쿠션 같은 목줄찌를 사용하는 거는 결국은 J 쿠션이 아니더라도 조수고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목줄을 선행시키면서 천천히 가라앉혀주는 거에서는 같은 기능을 할 겁니다. 근데 J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무게도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가감할 수 있는 그런 J 쿠션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뱅에돔 낚시에서 또 하나 제가 쓰는 방식으로는요. 저는 이 직결을 여기서 보여드릴 때는 직결 방식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사용을 하냐 하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빨리 낚시하고 싶고 또 뱅에돔은 바늘을 작게 사용할 때는 깊게 삼켜서 그 바늘을 빼기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사용을 저는 하냐면 그리고 채비가 좀 안정적화되기를 바랄 경우에는 목줄은 카본사로 되어 있죠. 목줄을 10m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10m를 사용을 해서 찌나 이 모든 채비가
목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지 내려오지 못하는 게 하는 거는 어차피 이 쿠션 그 엉킴 방지봉 이걸로 내려오게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그냥 임의의 그 부분을 5m면 5m, 4m면 4m 부분에 그냥 놓는 거예요. 보통 4m 정도 목줄을 주고 그 목줄 같은 목줄이지만 그냥 4m 부분에 저걸 채워놓음으로 해서 결국 그 부분에서 목줄과 원줄을 그냥 구분을 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10m 정도를 놓고 낚시를 했을 때는 어떤 이점이 또 있느냐 하면 그 뱅에돔을 걸어서 끌어낸 다음에 약간의 이 흠집이 있든지 목줄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뱅에돔을 뚝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바늘만 하나 그냥 바로 매면 10m나 줬기 때문에 그게 뭐 20cm 정도 날라갔다 뭐 또 15cm 날라갔다 그러면 계속해서 낚시를 하는데 하등에 지장이 없어요. 어차피 그 물때에 연속적으로 입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목줄을 가늘게 쓰지만 원줄보다 목줄이 10m 정도 됐을 때는 카본사 10m이기 때문에 장력을 많이 받습니다. 4m 썼을 때야 10m 썼을 때는 줄의 장력을 받는 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목줄이 가늘수록 입질을 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과 좀 다르게 저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목줄을 남들 사용하는 목줄보다 한 호수 내지 두 호수 정도 가늘게 쓰면서도 10m 정도 길게 쓰기 때문에 좀 대상어하고 상대할 때 좀 좋은 것 같고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차피 근데 이 낚시를 할 때는 그 어신지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는 거는 전유동이 맞습니다. 근데 전유동 기법 중에서 어신지를 서서히 수중치처럼 서서히 가라앉히면서 하시는 기법이 전층 기법이에요. 근데 카본사로 10m를 쓸 때는 전층 기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맞죠. 어차피 가라앉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플로팅 타입의 라인을 가지고 찌에 부담을 안 주면서 찌가 떠 있을 때 라인이 뜨면서 줄을 통과해서 전용 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굳이 10m를 쓰실 필요 없고요. 저같이 전층 조법을 사용을 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10m 정도의 목줄을 사용하셔서 낚시를 해보시면 그것도 묘미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참돔 낚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m 정도의 목줄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채비를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를 하신다면 결국 왜 이런 기법이 나왔을까? 왜 이렇게 낚시를 할까? 거기서 부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 여건, 거기를 내가 어떤 식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밑밥과 동조시켜서 내 미끼를, 바늘단 미끼를 바늘이 껴있는 미끼라는 생각을 대상어들이 안 하고 자연스럽게 밑밥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히트될 수 있게끔 그렇게끔 어떻게 보낼 것이냐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찌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채비가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대상어들은 미끼밖에 안 나요. 근데 그 미끼가 얼마나 자연스럽냐,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도달을 하느냐가 결국은 이 채비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자립지도 사용을 하고 구멍지도 만들어지고 수중지도 만들어지고 이 많은 장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장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거는 낚시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이 개념을 왜 만들어졌고 왜 이거를 어떤 상황에 맞느냐를 이해를 하셔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은 다른 게 없습니다. 몇 그램 나가느냐 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르셔도 돼요.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찌는 부력이고 나머지 건 다 중력이고, 근데 찌도 꼭 부력만 갖고 사용하는 게, 부력이 이때 2제로, 3제로, 4제로 가면 서서히 가라앉는, 부력은 있지만 중력이 조금 더 큰 그런 찌로 변질이 된다. 변한다. 근데 나는 찌를 안 봐도 된다. 왜? 어차피 수심을 마냥 가라앉힐 게 아니고 내가 임의해 둔 수심 7m면 7m, 6m면 6m 수심까지만 가라앉히고 회수를 하겠다. 근데 그 지점이 30m다, 40m다, 50m다 하면 얼마큼 천천한 속도로 가라앉혀줘야만 그때 6m층에 도달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채비를 이리 바꿔보시고 저리 바꿔보시고, 보기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기가 안 될 때일수록 채비를 바꾸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아, 찌를 바꿨더니 이렇게 가라앉는구나. 아, 청문이 켜가지고 더더욱 물이 맑을 때 보기 안 돼요. 보기 안 돼도 뭘 해보실 수 있냐면 찌는 더 잘 보이겠죠. 그때 아, 전유동 연습도 해보시고 전층 연습도 해보시고, 그랬을 때는 그 다음번에 원하시는 대상어를 찾아서 가셨을 때 다양한 기법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낚시 가셔서 낚시가 안 된다고 그냥 갯바에서 주무시고 배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주무시지 마시고요. 밑밥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정투를 할 수 있는, 밑밥도 어느 정도 정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투척을 했을 때 가장 원투의 정투가 되느냐. 밑밥도 그냥 쏟아버리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찌도 다양한 찌를 가지고 가셔서 낚시가 안 될 때 찌의 이 채비 운영법에 대해서 흘려보시고, 아, 이 정도 무겁게 했더니 바로 앞에 걸리더라. 이거보다 많이 가벼워야 되겠구나. 좁쌀뽕돌도 어느 부분에 물려보는 게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게 연습입니다. 낚시는 학원도 없고 레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이 오실 때까지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더 신나고 재밌는 낚시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